재성은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육친적으로 보면은 여기 인성, 비겁, 나의 엄마가 되잖아요. 인성이. 그 인성을 재성이 극을 하기 때문에 엄마의 관성이 돼요. 그러니까 인성의 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남편이니까 그 나의 아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모두 재성이 이제 부모를 뜻하게 되고, 이 재성은 또 내가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물질을 의미하잖아요. 물질. 그 내가 어떻게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다듬고 다루고 관리하면서 지배하고 또 때로는 책임까지 져주는 그런 게 돼요. 이 재성은 남녀 모두.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이 재성이 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비견이 되면서 내 친구, 동료, 형제, 경쟁자가 되잖아요. 이 비견겁제가. 그래서 이 비견겁제가 이제 너무 많이 이 재성을 극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재성이 이 심할 경우 파괴.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이 극이 너무 셀 경우 이게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파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견이 너무 많고 재성이 하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비견이 이게 나잖아요. 이게 일간이 난데 얘도 다른 남자, 얘도 다른 남자, 얘도 다른 남자, 얘도 다른 남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재성 여자는 딱 하나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대1 경쟁률이야. 이 여자를 하려고 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 좀 이 재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이제 이성에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또 잘 뺏어오기도 하고, 임자 있는 다른 비견의 여자를 잘 뺏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한테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면은 이 재성 자체가 잘 깨지게 돼요. 남자 사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극이 너무 심하면은 극을 당한 게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자를 좀 자기가 그 강하게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남자들한테 노출이 항상 돼 있는 형태니까 약간 그런 그 의처증 같은 형태로 여자를 좀 구속하려고 드는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너무 많으면 내가 이 재성을 강하게 다루고 지배하려고 컨트롤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너무 억압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틀어 잡으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재상이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자기를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가만 안 두는 형태로 안달복달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여자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낮에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 재성이 못 살아남는다, 이렇게 돼서 재성이 깨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비견겁제가 너무 많아 재성을 극할 때 그런 현상으로서 이 재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이 재성을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성이 이렇게 약하게 있는데도 여기에 이제 그 비견이 있는 게 아니라 식상이 하나 있으면 재성의 모양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모양을 잡아주게 계속 밀어주는 역할이죠. 생해주는 거잖아요. 이 모양을 계속 만들어주고 태어나게 만들고 그 살아남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재성을 살아남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식상이 되는 거예요. 식상. 그러니까 이 재성의 엄마는 이 식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모형을 유지하고 있게 되려면은 이 식상이 사준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상이 있는 형태의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여자를 이렇게 극만 때려 잡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을 해주는 거죠. 이쁘다 해두고 어떤 이벤트도 해주고 어떤 립서비스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 엄청 강한데 식상이 없는 남자는 약간 좀 강제적이고 때로는 좀 폭력적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식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해주기도 하고 사랑도 주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의 모양을 오래 유지시키는 거는 그 식상이라는 거죠. 식상. 그러니까 이게 재성은 이게 그 돈도 되잖아요. 돈, 재물.
재물, 현금을 의미하는데, 예, 현금을 의미해요. 현금. 그러니까 이 현금을 오래 지속되려면 이 현금이 내 그 지갑에나 통장에 오래 좀 잔고가 계속 생겨나고 그게 깨지지 않는 형태로 가려면 이 식상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 재성을 계속 생산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성이 이제 그 모습이 계속 그 등락폭이 심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준에 식상이 있어서 생을 받아야지 이 재성이 그 존재의 모양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견겁제가 일주에 있고 식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재성을 생해주는 이 엄마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상이 많고 재성이 하나 있으면 사람 자체가 이 식상은 내가 그 일간의 그런 손발이 되고 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 재성, 돈을 결국 탄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업 사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재성은 말 그대로 물질 현금을 의미하니까 물질 현금의 엄마는 즉 그 사람의 손, 발, 입이라는 거죠. 이걸로써 재성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성의 지속성을 유지 만들어주는 게 이 식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상이 없으면은 이 재성을 바로 좀 뺏고 뺏기는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좀 사람이 투기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투기죠. 근데 좀 이 식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투기적으로 가지 않고 뭔가를 정직하게 정직하게 번다고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뭔가를 그러니까 그 교육으로 간다든지 뭔가를 생산을 한다든지 이 요식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재성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형태로 가고 이 식상이 없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재성을 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으니까 있는 거를 바로 그냥 그 집어오는 형태로 집어오거나 또 다른 놈이 그 집어가는 형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투자나 재무 관련이나 금융 분야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은 이 식상이 있어서 생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직업을 나눌 때도 그렇고 성향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의 그 식상이 되었던 재성이 됐던 관성이 되었던 이 해당돼 있는 이 그 육신이 지속성 유지가 강하게 되려면은 전에 그 십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잘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재성도 엄마가 식상이기 때문에 이 식상이 없는 재성은 엄마가 없는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좀 굴곡이 심하겠어요. 이 재성이 굴곡이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의 엄마는 이 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식상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손 발로 뛰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고 돈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입을 털어가지고 상담이나 교육이나 영업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잘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재성한테 극을 당하는 형태는 극은 심하면은 파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이게 자기가 한방 팍 땡겨 올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결국 파괴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들쑥날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은 항상 이 그 식상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 지속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식상이 없는 사람은 좀 유통으로 많이 가요. 유통 상업으로 많이 갑니다. 상업.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고 뭐 그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재성을 보는 거니까 이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물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바로 유통시켜가지고 벌어내려고 하는 게 이 비겁이 식상 없이 바로 재성을 본 구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그 재성이 인성이랑 구조를 하게 되면요, 이 한마디로 이게 머리잖아요. 인성이라는 거는 머리, 생각 이런 거잖아요. 생각 이런 거를 이게 공부적인 거잖아요. 지식적인 건데 이 재성이 땅 여기 인성을 딱 때리면은 이 그 공부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이 그 물질로 변해버려요. 물질, 계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주에 비견이 있고요. 비견이 있고 재성 있고 인성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재성과 인성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공부로 가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으로 갑니다. 경제 분야로 가요, 공부 성향이. 그래서 항상 돈 계산하고 시장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경제 분야, 경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 버리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인성이 아니라 여기 이제 관성이 붙으면은, 관성과 재성이 붙으면은, 이 관성은 그 내가 어떤 그 간판이잖아요. 관성은 간판, 명예, 이렇게 되니까 간판이나 명예나 브랜드를 의미하니까 관성, 재성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요, 이게 그 경영으로 가요. 경영 관리자. 그러니까 이 관성은 항상 폼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에서 좀 권위적인 사상으로 뭔가를 그 지배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사상이 강하거든요, 관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 쪽으로 많이 해요. 경영, 관리, 경영, 이렇게 가는 거. 관리, 경영. 이 재와 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와 간으로만 사주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꼭 관리자, 경영자, 꼭 자기가 오너, 리더가 돼가지고 이 뭔가를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다루고 컨트롤하고 지배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체면이 오지게 세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재생관이라고 하거든요. 재생관. 그러면은 이 관성이라는 거는 나의 명함 이런 거잖아요. 명함, 명예, 브랜드. 그러니까 이 이게 재생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이 관성을 생한다. 그러니까 생한다는 거는 낳고 기르고 만들고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생산 의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명함, 명예, 가치성, 브랜드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 사주에서 재생관이 돼 있는 게. 그러니까 더욱더 내 가오를 잡으려고 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구부리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더욱더 빳빳이하고 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심리가 이 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권위적이고 꼰대 기질이 강하고요, 좀 체면이 진짜 강해요. 체면 진짜 부끄럽고 쪽팔린 걸 진짜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재생관. 일단 이게 정관보다 편관이면 더 심해요. 이건 재생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십성의 차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걸로는 좀 불리하고요. 그런 관리자나 경영자로는 이제 성공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운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재성은, 그래서 이 사주의 관성이 강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재성 돈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재성으로 관성을 계속 생하는 사람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영자, 관리자,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관성은 재성을 흡수해서 빨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의 에너지를 빨아먹자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시간과 그런 체력과 재물을 다 희생해가지고 자식을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자식은 엄마를 이렇게 빨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건 이 식상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이 관성은 재성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 이렇게 강해버리는 사람들은, 관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이 재성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빨아먹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돈보다는 이 체면, 자존심을 더 생각해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가 부끄럽고 쪽팔린 걸 싫어하니까 이 계산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자존심 세울래 해가지고 그런 모임이나 사람들 많고 이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인 그런 행사나 이런 데 때 자기가 그냥 다 계산을 해버리는 식으로 가요. 계산하고 돈 뿌려버리고. 왜냐면 자기는 그런 팀장님이나 관리자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뭐 장님이나 우리 뭐 부장님 뭐 이런 거를 칭찬받고, 이런 내가 그 뿜뿌 이런 체면을 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 지나친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 실속을 못 챙기고 이렇게 돈을 써버리는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성이 이렇게 있는데 재생살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재생관이 아니라 재생살, 평가는 세가는 재생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계산적인 것보다는 체면을 찾고 자존심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이제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 꼭 그 체면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지게 세다 하여튼 이 재생관이나 재생살 돼 있는 그런 인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체면 자존감이 최고봉으로 세요. 굽히고 이렇게 이런 걸 좀 잘 못하죠. 그러지만은 뭐 식상이 있고 하면 또 굽힐 때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식상 없고 인상 없고 재생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식상이나 인성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인성을 보게 되면은 그 돈 계산하는 능력이 있잖아. 돈 계산. 그래가지고 이게 그 경제 분야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요. 제극인.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분석을 한다든지 시장 파악을 한다든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튀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항상 이게 좀 제극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이게 붙어있는 구조는 항상 좀 사람이 좀 도덕성도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재성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계속 이 도덕적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이 물질적인 거를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양보를 해야 될지 내가 좀 더 챙길지 계속 이게 그 고민을 때리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계산 때리고 하는 게 이런 제극인 현상.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같은 경우 이게 뭐 관성이 있고 인성이 이렇게 있다. 인성. 근데 여기 뭐 비견 있고요. 비견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공부할 때 무슨 어떤 10대 때 그런 중고딩 때 이 재성 대운을 만난다든지 그 재성 세운을 만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제극인 시켜버리면요, 이게 공부 생각을 안 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인성 학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버리고 여자를 여자 쪽으로 생각이 가버린다든지, 이 재성은 또 내 활동 무대, 활동 영역 이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뛰어놀고 유흥성으로 가버리기도 쉽고 좀 날라리도 가버리기도 싫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 재성을 만나면 인성이 파괴돼 버리니까 공부를 못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요. 여성분들도 이 인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엉덩이가 방방 뜨는, 그래서 이 재성 세운을 만날 때 많이 좀 학업이 많이 흔들린다. 툭 갑자기 떨어지는 게 재성운 아니면 식상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대운에서 이제 이 재성을 만나버린다 그러면은 좀 많이 골 때리는 형태로 많이 가요.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재성운을 만나면 이 재성에 대한 공부는 돼요. 재성에 대한 공부. 재성에 대한 공부 뭐냐면 상과 이런 거 있잖아요. 상과가 아니야. 상과. 그러니까 상업 쪽으로는 공부가 되죠. 상업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경영 분야. 경영 분야로 가려면은 이제 관성이 좀 사준에 있으면 경영 분야로 풀리고, 아니면은 관성이 없으면 경제 분야, 상업 분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재성의 역할은 항상 이 인성을 극하든지 관성을 생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요, 이 관성이 남자잖아요. 남자가 되다 보니까 이 재성, 돈, 재물을 써가지고 이 남자를 밀어주려고 해요. 자꾸 남자를 잘 되게 성공하게, 남자가 발전하게 성공할 수 있게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형태의 여성분들이 이제 사주에 재성이 이렇게 이런 여성분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이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나를 극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항상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밀어주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여성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 배우자감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재생관, 그러니까 이 정관을 생하면 이 남자가 내가 그 희생하고 봉사해가지고 뒷바라지 해준 거를 이제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나에게도 이뻐하고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편관이다 그러면은 내가 실컷 봉사하고 양보하고 희생해가지고 뒷바라지고 이렇게 시간이고 물질적인 걸 다 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결국엔 이 편관 나쁜 남자니까 결국에는 배신 때리거나 나를 농락하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밀어주고 뒷바라지 해놓은 것을 하나도 몰라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재생 편관을 만나면. 그래서 이거를 재생살이라고 하고요. 편관은 정관은 재생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이 재생관이 아니라 재생살 하면은 직장 조직 내에서 이제 더럽게 일해가고 고생하고 봉사 희생을 하면서 이 관성이라는 조직,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는데, 이게 편관이면은 좀 힘들어져요. 편관이면은 고생하고 힘들고 좀 보상 혜택이 좀 적은 형태로 가고요. 정관이면은 좀 내가 좀 보상을 받고 위로받고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점차 발전이 따르는 형태로 가죠. 그래서 이런 재생살에 놓였는데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일 죽어라고 하고 밤낮으로 죽어라고 봉사 희생하는데 이제 보상이 없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좀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고, 인성이 있으면 재생살이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혜택 보상이 좀 다른 형태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여성분이 남자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게 재생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성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자가 좀 알아주기도 하고 사랑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정관인지 편관인지 이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남자도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사주가 돼 있으면요, 정관이나 편관이나 상관없어요. 재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재생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를 더 멋지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그런 직책, 나의 그런 보여지는 나의 그 가치, 값어치를 더욱더 높이려고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재생살이 훨씬 더 세요. 재생살. 내가 최고 1등이 되기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게 이런 재생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은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야망, 꿈 이런 게 있지만은 너무 폼 잡기를 좋아하고 너무 멋지게 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잘못하면은 좀 사기 뒤통수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재생살 돼 있는 사람들은 대운의 영향을 받아서 좀 크게 잘 되든지 아니면 폭삭 망하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재생살이 돼 있으면 언젠가는 그래도 한 번은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기도 하죠. 죽어도 좀 멋지고 뽐나게 가오가 살게 모양 잡히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재생관이나 재생살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과 물질을 다 소모하고 다 팔아 없애더라도 죽어도 나라는 이 가치성을 꿋꿋이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게 이 재생관, 재생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죽어 망하면서도 나를 빳빳하게 세우고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재생관, 재생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성과 관성이 이제 이렇게 세트로 무리를 엮어 있다는 거죠. 비견, 그 다음에 재성, 재성 그리고 관성, 관성. 이 관성 같은 경우는 조직이 되잖아요. 조직이 되고요, 기업이 돼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기업, 조직, 기업, 국가가 되잖아요. 국가가 됩니다. 국가, 그렇죠? 조직, 기업, 국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재성은 그게 되잖아요. 현금, 시장, 시장이 되죠. 현금, 시장, 돈. 근데 이게 그 관성이란 이런 조직이랑 시장 이런 게 연관이 됐다. 내 제품도 되잖아요. 이 재성이 제품. 이렇게 되니까 이 내 제품을 가지고 이 조직이나 국가나 기업에 어떤 납품을 한다든지
어떤 협력을 한다든지 연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재성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는 거예요. 재성은 돈이고 이 관성은 그런 국가 조직 기업이니까 이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과 관성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국가 지원 사업이나 국가 정책이나 이런 국가 그 큰 기업과 연계 사업을 한다든지 납품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뭐 상업으로 간다면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잘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재기원님이 여기 얘기하신 거는 천간은 그 1층이 아니라 1층이 아니라 2층이라고 했잖아. 2층. 그러니까 이 1층보다 2층이 남들 눈에 훨씬 더 잘 띄고 잘 보이고, 그러니까 드러난 재물이란 말이에요. 드러난 재물. 그러니까 이게 천간에 떠 있는 건 어떤 공공성 재물을 의미해요. 공공성 재물이 되면은 어떤 그런 은행이나 국가나, 그러니까 내 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기업이나 국가의 그 재물을 뜻하죠. 공공성 재물을 그런 다루는 인자. 상업을 해도 좀 지원을 좀 많이 받는 형태로 간다든지 100% 내 돈이 아니라든지 좀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돈 같은 경우는 천간에 있는 것보다 지지에 있는 게 훨씬 더 실속이 있는 거죠. 이 지지에 있는 거는 남들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돈, 그런 실속 있는 돈. 그러니까 남들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그 도둑 맞을 일, 탈취 맞을 일, 깨질 일이 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은 지지에 있는 게 훨씬 실속이 있고, 여기 2층에 있는 건 남들 눈에 잘 보이니까 어떤 유동성도 강하고 잘 뺏기고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천간에 재성이 드러냈으면 쟤 돈 있대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지지에 있는 재성은 돈이 있는데 돈이 이때 소문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것보다 소문이 안 나는 재물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재성이 이게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다. 그러면은 남들한테 드러나 있는 그런 재물도 많은 거고, 드러나지 않은 재물도 많은 거고, 이게 공망만 안 맞았다면, 공망이나 형이나 축만 안 맞았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구조에서요, 만약에 비견이 이렇게 있고요, 인성이 이렇게 많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있다, 또 재성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3대1이잖아요. 3대1 3대1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재성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인성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적인 거는 도덕적이고 정의고 윤리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적인 건 계산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재극인이 돼 있긴 한데 이 인성을 더 신경을 쓰는 사람 형태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덕 있게 이런 도덕성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좀 인성이 강하고 재성이 강한 사람은 지나친 그런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실속을 잘 못 챙기는 형태로 가기가 쉽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 마음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 이런 칭찬은 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재성이 강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 반대예요. 재성 이렇게 돼 있으면 재성적인 생각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는 그런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거나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재성 계산기를 더 많이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좋지만 나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내가 품 안에 놓고 쥐고 내가 다루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적인 게 더 많은 사람, 계산적인 게 더 앞서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운이 만약에 인성운이다, 그러면은 좀 혼동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많이 하죠. 인성이 자꾸 간섭을 하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성대운을 딱 만나면 아닌가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인성과의 재성과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 사주에도
아니 그 상업 사업 이런 쪽으로 갈 때도 이 재성이 강한 사람이 실속을 더 많이 잘 챙기기 때문에 이제 더 크게 잘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하여튼 뭐 돈이라는 거는 자꾸 이렇게 쓸어 담고 남들 주머니에서 뺏어 오고 내가 쟁취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 그 하여튼 상업 유통업 이런 쪽으로는 하여튼 좀 약해요. 인성이 강하면 나중에 인성을 얘기를 할 때도 인성에 대해서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계산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저작권 이런 형태로 인성은 그러니까 좀 돈을 버는 방식이 인성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재성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좀 상업으로 많이 빠지니까 상업 유통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을 사고 팔고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 박치기 현금 투자 이런 거죠. 현금 투자나 상업 투자 뭐 투기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돈을 버는 게 이제 물질, 물건, 제품, 상품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재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근데 재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유통업이나 현금 투자나 투기적인 일, 상업 이렇게 물질이나 상품, 제품을 가지고 돈을 시장성에서 유통을 시켜서 벌어들이는 그런 금전 수입 활동이 어렵다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안 된다, 힘들다. 예, 이런 계산 능력이 없으니까 계산 능력이 재성이 없다는 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계산 능력 그리고 물질적 가치 분석 능력, 시간 그 시장 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져 버려요. 이 재성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업 유통업 이런 쪽이 잘 안 맞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재성이 없다고 못 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성이 없으면 이 관성이 좀 약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성은 관성을 낳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성 남편 남자친구 남편의 이 재성은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 그래서 여성분한테는 이 재성이 시가를 뜻해요. 시가 그래서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 사준의 재성이 강해버리면 이 시엄마의 그런 간섭 참견이 많이 따를 수는 있지만 시가의 그런 보상 혜택도 좋다. 시가의 그런 능력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성의 집안의 세력이 센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안은 그 참견 간섭이 심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비겁도 세고 재성도 강하고 관성도 세다. 그러면은 시가와 나의 그런 마찰이 강하겠다 이렇게 발사를 하겠죠. 나도 어떤 그런 고집 체면이 강한데 재성도 세다 그러면은 이 두 그 마찰이 좀 시간에 이런 게 좀 발생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교육업은 재성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교육 일은 아무튼 이 말년에 이제 관성 있고 이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 안 해도 되는데 재성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 말년의 어떤 관성이라는 완장이나 그런 권력성 인자를 자꾸 쫓게 돼요. 이 재생관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말년의 어떤 그런 선출직 출마를 한다든지 이 선거를 나간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오지게 꼬라박아가지고 이제 이 설기작용을 하는 게 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은 하여튼 이 재성을 흡수해서 빨아먹으려고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재성을 소모시키는 거는 이 관성도 재성을 소모시키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시주에 천간에 관성 있고 지지에 재성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말년에 그런 정치나 어떤 지역의 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리더 이 권력성을 자꾸 쫓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으면 그게 잘 되는데 운이 안 좋을 때는 재성만 그 많이 까먹고 잘 안 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를 볼 때요, 항상 이 전에 있는 건 나를 더욱더 생하게 키우고 지속성을 높여준다. 이 식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성은 내가 밀어주는 거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계속 빨아먹고 흡수해 나가는 존재다. 나는 이 전에 있는 걸 빨아먹고 흡수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극을 한다는 거는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하고 관리하려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성 같은 경우 이 인성을 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 윤리 이런 게 되는데 정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사람이 조금 매정하고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이러기보다는 좀 재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사람이 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매정해 보이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매정해 보인다. 진짜 좀 차갑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재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잘은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은 살아간다. 모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용이 어떻게 되나요? 뭐 여기 재성 있고요. 재성 있고 인성. 다른데 인성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말년의 어떤 인성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식성이나 관성, 식상이나 관성, 재성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인성적인 게 엄청 낮다. 인성의 그런 특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 40대 정도에 나온다. 이 정도. 아니면 대운에서 인성으로 들어오면 인성의 성질이 나타나거든요. 그 대운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적 논리로 살아가죠. 연월에 재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재적 논리로 살아간다. 이렇게. 재성이 이제 나중에 공망사를 할 건데요. 공망을 재성이 맞았다. 그러면은 재성은 뭔가에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도가지에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데 자기의 그런 통장에 돈을 재물을 찾고 세우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공망이 맞았다는 건 이게 구멍이 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이렇게 때려 부어도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이게 계속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돈을 벌어서 채우는데 힘이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채워놔도 쉽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공망인자가 아주 별로 개똥 같은 거죠. 그래서 공망이 맞으면 이 재성의 특징이 많게는 100%에서 30%까지 떨어뜨려 버리고요. 적게는 한 70%? 사주의 구조나 그런 천을긴이 들어왔다든지 형충 합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해요. 사주가 100%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렇게 있다면요, 사주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여기가 한 20% 정도 사주적으로 좀 설명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70% 정도는 웬만큼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잘 맞춰요. 그리고 이제 초고수, 진짜 이제 유명하신, 진짜로 잘 보시는 분들은 한 이 정도, 80%까지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도 한 20% 정도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주적으로.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노력적인 자기의 노력 이런 걸로 인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비겁이 재성을 극을 하게 되면서 이 재성을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다듬고 관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되는 거잖아요. 무열님이 질문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견이 이렇게 있고 재성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재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일간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가 이게 내 몸, 육체, 체력, 정신력, 지구력 이렇게 되는데 내가 육체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정신력도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재성은 내 활동 무대가 되고 내 활동 영토가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는 공간이 되고 많은 그런 물질적인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 많은 물질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약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요, 돈을 너무 쫓고 가지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중반, 그러니까 40대 50대부터
일찍 건강이 작살나가지고 단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적으로는 이 재성에, 그러니까 금밭을 자기가 걸어가긴 하는데 자기가 어떤 뭔가에 겁이 많다 보니까, 소심하다 보니까, 소극적이다 보니까, 적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회는 많은데 그걸 다 자기가 쟁취를 못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겁이 약한 분들은 이 재성이 사주에 강해도 공망이 맞지 않았어도 좀 그걸 다 자기가 챙겨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남자는 곧 죽어도 고를 외치잖아요. 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는 이 고, 이렇게 추진하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비견 겁재가 사주에 없을 때는, 약할 때는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이 재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약해서 이 물질적인 기회는 많지만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더라,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분들은 뭔가 2인자, 이렇게 살아가야죠. 2인자. 그러니까 내가 1인자, 그 리더는 힘드니까 2인자 형태로 동업자를 찾는 게 괜찮죠. 동업자. 가까운 사람 중에 배신 안 당할 형태의 그런 사람들 중으로. 나는 두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되니까.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은 여자가 되거든요. 여자, 배우자.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나 배우자와 동업이 잘 돼요. 이 비견겁제가 약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자존심 그냥 싹 굽히고 남자 뭐 이런 권위적인 이런 거 사고방식을 내려둬버리고 그냥 여자를 좀 따라가고 여자의 그런 서포터 이런 형태로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사장은 배우자인데 내가 떵떵거리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비견겁제가 약하고 재성이 강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셔터맨이 될 수 있는 거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배우자의 그런 그 경영 리더십을 따라가면서 같이 나까지 잘 될 수 있는 재수 있는 남자가 됩니다. 제다 신약의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주도력 부족. 그래서 어떤 그 환경 극복 능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비견 겁재가 약하면은 재성이 강하고 관성이 강하고 재성이 이렇게 있어도 그런 환경 극복 능력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삶을 좀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이 좀 약한 형태로 많이 간다, 이렇게 되는 비견 겁재가 약하면.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관성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다 좋아도 조금 그거를 잘 못 써먹는 형태가 많이 가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관성이 강하면은 이제 남자한테 좀 의지하면서 남자의 덕을 보는 형태로 잘 풀리고 그렇게 많이 가죠. 재성이요? 재성이 이제 충이 맞으면 역마성으로 봐요. 역마. 멀리 있다 또는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무역이나 운송이나 납품 이런 걸 의미해요. 재성이 좀 충을 맞아 있다, 좀 들고 다닌다, 뭔가의 물건을 계속 들고 왔다 갔다 이런 형태니까 무역이 아니면 운송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